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장재영입니다. 제일 흔한 것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역류성 식도 질환입니다. 위 내용물들이 식도에 올라와서 생기는 불유쾌한 여러 질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 질환의 인구가 증가하고 음식이 서구화되면서 급격하게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질환과 함께 지금 식도암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있고, 감염성 질환 중에 하나도 당뇨병이 있거나 천식으로 스테로이드 치료,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도 생각보다 내시경하다 보면 하얀 패치들 같은 것들이 쫙 깔려있는 캔디다성 식도염도 생각보다 많이 관찰이 되고 있고, 정상 점막으로 덮여져 있는데 그 밑에 몽우리 같은 것들이 보이는 상피화 종양도 생각보다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운동성 질환도 있습니다. 식도 이완 불능증이라고 하는데, 식도 하부 괄약근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잘 열려지지가 않고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고 식도 내에 고여져 있어서 자꾸 역류되고 토하고 이러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 질환과 잘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일련의 운동 질환들도 꽤 있습니다. 식도 이완 불능증은 상당히 드문 질환인데 그 증상이 좀 심한데요.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고 식도 내에 이제 고여 있어서 저녁을 먹고 누워서 자면 사례가 들려서 깨어나고 폭발적으로 토해서 일어나서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체중 감소 이런 걸로 이제 고생을 하거든요. 대부분 원인 불명입니다.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신경세포총이 원인 불명으로 사라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위로 전달해 주는 일반적인 기능이 소실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원인 불명이긴 한데 임파선 암이라든지 감염성 질환 등 2차적으로 거기에 침범을 해서도 이러한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원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역류성 식도 질환이다. 내시경을 하다 보면 위 식도 접합 부위에 크게 병변이 관찰이 되지 않고 약을 투여를 하면 효과는 별로 없으니까 신경성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병원을 돌다가 와서 진단이 좀 늦어져서 오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단은 식도 이완 불능증이 한번 노출이 되면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중 감소, 토하고 식도 이완 불능증 환자한테서 치료를 해서 음식을 섭취할 때 그 기쁨은 만족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좀 많이 드셔서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토하다가 보면은 흡인성 폐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목에 뭐가 걸려있다는 이물감이 있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장기관의 과민성이라고 그러죠. 감각이 좀 뛰어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내시경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충분한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도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음식물이 고여있고, 목욕탕에 오랫동안 담궈져 있다 보면은 팔 등이 이제 쩔은 듯한 소견이 있지 않습니까? 식도 점막이 부풀어 있는, 쩔어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위 식도 접합부가 이게 닫혀져 있는 게 좀 과하게 좀 아물어져 있는 이런 내시경 소견이 관찰이 되면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확진을 할 수 있는 진단법은 식도 내압 검사를 해서 식도의 연동 운동, 움직임이 없고 하부 식도 괄약근압에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열리지 않는 그러한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리움 삼킴 검사를 해서 바리움을 삼켰을 때 식도에서 위로 내려가지 않고 고여있고 테두리 모양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확인을 하게 되면 식도 이완 불능증으로 확진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 불명으로 신경세포총이 사라져 있는 것을 다시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을 개선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치료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막히고 내려가지 않는 것을 내려갈 수 있게 하는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부식도 괄약근압을 낮추는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하부식도 괄약근압을 낮출 수 있는 약물로는 대부분 혈압약들이 해당이 됩니다. 흉통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이 있는데 이 약물을 좀 고용량으로 써야 되는데 사실은 고용량으로 쓰더라도 효과는 별로 없고 합병증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약물 치료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보툴리눔 톡신을 식도 하부 괄약근압에 주사를 하게 되면 식도 하부 괄약근압을 좀 일시적으로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반복적으로 이제 투여를 하게 되면 증상을 좀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효과가 일시적입니다. 반복적으로 이제 주사를 해야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쉽게 임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치료가 풍선 확장술입니다. 식도 그 근육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풍선을 내시경을 이용해서 확장을 시키고
일으키게 되면 식도가 벌려지면서 근육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찢어지게 되는데 평균 내에서 볼 때는 약 80% 정도 치료 성공률이 있는 것으로 되고 증상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수술로 들어가서 경부 내시경 절개술이 2010년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바로 포엠입니다. 식도 바깥쪽에서 두꺼워져 있는 근육을 찢는 식도 근절개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안전하고 증상 개선에 분명한 효과가 보였음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아마 포엠 시술을 할 수 있는 그 병원에서는 포엠 시술을 먼저 권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도이완 불능증 환자 서구 보고에 의하면 한 10년 이상 방치를 하게 되면 일반인들에 비해서 약 10배에서 30배 정도 식도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고 식도에 계속 고여 있게 되면 이 자체가 식도에 염증을 이제 초래를 계속 하게 됩니다. 식도는 일반적으로 평평상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염증이 이 평평상피에 염증을 초래하게 되고 그 유전자적인 이상을 갖다 초래하기 때문에 평평상피 세포암을 잘 초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음식물이 저류하게 되면 이 박테리아가 발효를 하게 되면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을 잘 만들어내게 되는데 식도이완 불능증 환자에 실제로 이런 암의 전암 병변인 그 이형성증이 실제로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형성증들이 평평상피 세포암종을 일으키는 것에 관여를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식도암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평평상피 세포암이 있고 현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은 이제 평평상피 세포암인데 주로 상부하고 중부 식도에서 많이 발생하고 서구에서 많이 발생하는 선암은 지속적인 역류로 인해서 주로 하부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위암이나 식도암 같은 경우에 증상이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음식이 내려가지 않기 전까지는 병원에 내원하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에 내원하기 때문에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의 경쟁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한 거가 국가암 검진 시스템입니다. 4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국가암 검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시경에 대한 접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시경을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식도는 굉장히 길고 내시경의 주행 방향과 이게 평행하기 때문에 정면상으로 보이지가 않고 비스듬하게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옆에 있고 폐가 옆에 있기 때문에 호흡하고 심장 박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막 떨리고요. 이게 초기에 발견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조기 식도암이 실제로 어떤 덩어리나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의 색감 변화만 좀 보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구 보고에 의하면 50에서 60% 식도암 환자가 3기 이상에서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치료받더라도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진단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암에서 가장 중요한 예후 인자가 침범 깊이와 림프절 전이입니다. 림프절 전이가 제일 적은 점막이나 점막 하층까지 침범이 되어 있는 것을 1기라고 하고요. 혈관과 림프절과 단절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적다, 희박하다라는 거 말하는 그 1기는 내시경 절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근육층까지 침범이 되어 있거나 국소적으로 림프절 한두 개 침범한 암들은 이게 2기가 되고요. 바깥쪽으로 혈관과의 접촉면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수술적 절제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림프절 전이가 된 경우를 3기라고 하고 수술적 치료로는 완치 목적이 안 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억누르기 위해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4기 치료는 원격 전이, 그러니까 얘를 다른 장기를 퍼진 경우를 4기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전신을 다 떠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수술이라든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로 완치, 근치적 절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식도는 장막층이 없습니다. 4개층으로 되어 있고 림프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침범 깊이를 가지더라도 림프절 전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점막에 국한된 암도 수술을 해보면 림프절 전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벌써 바깥쪽으로 빠져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막을 넘어간 암은 첫
번째, 수술을 권유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더해서 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한다는 게 국소질환일 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점막에 국한된, 발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암 자체가 사실은 크기와 병기에 상관없이 증상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기, 말기라도 어느 정도 다 진행된 상태에서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때 점막에 약간 국한되어 있는 초기 병변에서 진단을 해야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당한 이점입니다. 이 장기를 보존한다는 게 위하고 식도에서는 아주 천지차입니다. 위에 이제 3분의 1을 절제하고 위를 전체 절제한다는 그 크기 때문에 이제 많이 놀라시는데, 실제로 그걸 제거하더라도 식사하시는데 크게 소화가 안 된다, 호소하시는 분들은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식도는 음식이 이제 꿀꺽 삼키는 순간 식도가 위에서 아래로 연동 운동이 일어나서 음식물이 내려갑니다. 식도암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절제를 하고 위를 끌어올려서 이 가슴에다 연결을 하게 됩니다. 쭉 끌어올려서 여기다가 연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위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가슴에 음식물이 고입니다. 소화는 안 되고 더부룩하고 역류되고 토하고 쓰리고 음식이 내려가질 않아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식도 수술 후에 사망률이 5% 그리고 많게는 10%까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 수술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형 치료로 인해서 식도 기관을 보존한다는 것은 위에 비해서 갖는 장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식도암 자체가 단일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선암도 있고 그 다음에 평평상피세포암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암이 식도 내에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도 다르고 유전자도 다르고 단일 항암제가 갖는 효과도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도라는 것 자체가 가슴 안에 폐라든가 심장이라든가 그 장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암제가 식도암으로 전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내성도 많고 선택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항암제 개발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진단이 제일 우선입니다. 초기에 진단이 자꾸 늦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진단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의 어떤 진단 툴이 개발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시경 교육 프로그램이 좀 많이 부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쉽게 AI를 이용해서 조기에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식도를 초기에 진단을 했을 때 조그만한 병변도 내시경으로 잘 제거를 하더라도 협착이 옵니다. 협착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테로이드라는 약물 복용을 하거나 식도 점막을 만들어서 거기다 붙인다든지 이런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게 100%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20-30%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식도 협착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좀 개발한다든지,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적 치료 항암제라든지 생존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도에 지속적으로 점막에 염증을 가하는 것이 세포의 변형이라든가 유전자의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뜨거운 차라든가 뜨거운 음식을 아주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는 경우, 탄 음식들, 그 다음에 곰팡이라든가 상한 음식들에 의해서 발암 물질이 잘 유발될 수 있는 음식에 장기간 노출이 되는 경우, 음주하고 흡연은 다 일반적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역류성 식도질환, 역류가 좀 잘 돼서 오랫동안 이런 역류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위험 인자가 돼서 식도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픈 거하고 검사하고 질환하고는 연관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픈 거는요, 내장기관의 과민성으로 환자가 느끼는 그 다양한 감각의 차이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질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 환자의 그 내장기관의 과민한 정도에 따라서 느끼고 있습니다. 식도암을 비롯해서 모든 암은 건강검진을 통한 정기적인 검사만이 초기에 암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올바른 생활 식습관을 통해서 발암 물질에 적게 노출되는 것이 암 예방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